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는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시비를 벌이다 이웃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새벽 시간 어디선가 들려온 소음에 잠을 깬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하고 벌인 일입니다. 문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런 극단적 다툼이 잊을만 하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해봤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8일 새벽 무렵입니다. 경찰 112 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온 게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아들이 문을 열고 바깥쪽으로 나갔는데 누군가 와서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와서 새벽 시간 집을 찾아온 누군가가 흉기를 휘둘러 아들이 다쳤다는 다급한 목소리.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한 건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였습니다. 현장에서 손 봤을 때는 깊게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깊게 열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기절을 한 다음에 병원에 이송할 수 있었거든요. 부상자는 신고자의 20대 아들. 다행히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10에서 15cm 정도 깊이, 길이는 그 정도 되고요. 수술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상해 진단 8주가 나왔다고 지금. 아닌 밤중에 벌어진 흉기 사태로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남의 집을 찾아온 걸까? 알고 봤더니 흉기를 든 괴한은 도둑도 강도도 아닌 바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인 50대 남성 김모 씨였습니다. 집안에 있던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곧바로 검거가 됐는데요. 아까 들어오시면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이제 아버지가 체포를 했으니까 저희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렇다면 김 씨는 왜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걸까? 술을 한잔 마시고 잠을 자던 중에 위층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지쳐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너무 화가 나서 올라갔다고 진술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다름 아닌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술을 마시고 간신히 잠에 들었다는 김 씨. 그런데 한창 곤히 잠들었어야 할 새벽 3시쯤 위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김 씨. 쿵쿵거리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었어요. 그냥 창문 여닫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 이제 몸이 안 좋으시고 이제 간경화 좀 있으셔가지고 진짜 예민한 제가 잠을 못 자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소음으로 잠을 설친 김 씨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꺼내든 채 윗집을 찾아가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맙니다. 호신용으로 본인이 직접 제작한 칼이에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면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위협을 주려고 했다.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만 김 씨.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음이 들렸다는 위층에는 어린이도 없었고 당시 위층의 가족들은 모두가 잠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새벽 시간 소음이 발생할 게 전혀 없었다는 게 위층 가족들의 주장. 부모님은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밖에서 누군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하니까 그 소리에 깨어서 밖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피의자 김 씨가 새벽에 들었다는 소음은 대체 어디에서 들려온 걸까?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옆집이나 이웃 다른 소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오해할 수 있을 소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집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음 같아요. 물론 당시 김 씨가 들었다는 소음이 정확히 어디서 난 건지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음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결국 이웃 간의 흉기 다툼으로까지 번졌고 급기야 사람까지 다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 상당수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주민들 사이에 깊고 또 길어 보였습니다. 옆에서 하는 것처럼 들려요. 항상 그런 공동을 사람처럼 층간소음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관리실에서도 애도가 많아요. 특히 층간소음 관련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들어오는 건 많아요. 여러 집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아래집에 소음이 나가지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밑에 집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지난해 서울 구로구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입건됐고, 서울 도봉구에서는 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의 집 문고리에 접착제를 부은 50대가 입건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이웃 사이에 소음을 둘러싼 분쟁은 반복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쿵쿵거린다 뭐 그러는데 가서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위층을 못 찾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도 답답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정신을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고.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되고는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환경부는 지난 2012년부터 층간소음 전문 상담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측의 분쟁을 가운데서 중재해 주는 겁니다.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뭐 분쟁 해결 방안이나 사례 이런 거 하고 또 관계 복귀 같은 것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담해드리는 현장 진단의 경우 월 평균 약 300건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치단체별로도 전화상담과 현장 중재 등의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 분쟁으로 인한 불상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중재보다 더 시급한 건 이웃 간의 소통과 배려일 겁니다.